제가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 살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하고 달라들던 수십 년 전에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이것들이 티네이저 돼가지고 막 반항하고 제가 절로 된 것 같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 볼 때, 아니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걸 기대하고 살았는가 하는 섭섭함이 마음에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노름도 하지 않고 정말로 성실하게 이 인생을 살게 하느냐, 이걸 안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 근데 이게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 맘대로 하고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는 스타일로 변했어요.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군대 가서 이 훈련받고 막 뛰고 공수부대하고 낙하산 올라가고 그 재밌어요, 되리. 예, 이런 거. 뜀박질 한다 그러면, 왜냐면 축구선수였으니까. 뜀박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재밌는 거예요. 맨날 뭐 수백 명이, 300명이 한 번에 기본 훈련 받는데 내가 10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티네이저는 13살부터 19살까지는 이게 어린애로부터 성이 돼가는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감성도 예민하고 지적 발달도 늘어가고 생활에 이 변동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절로 된 줄 알고 내 맘대로 어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좀 일찍이 깨달았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나중에, 인생은 우리 한국말에요, 꾀는 지혜는 나중 나고 미래는 먼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꼭 문제를 경험해 본 후에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점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런데 제일 문제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지시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교육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부모님이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요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근데 약속 있었다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예. 그런데 공경하라, 무조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은 뭐냐 그러면 부모는 나에게 잘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신이 좀 이상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 화풀이를 위해서 때리고 막 구박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문해 보십시오. 자식을 향해서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이 응하고 그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5계명이에요. 5계명은 인간, 이 수직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수평적인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수평적인 이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약속 있었던 과거의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있었던, 그래야 이게 더 맞아요.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올 때에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자세 보세요. 이거는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는 미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오. 내게 준 땅은 과거형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몰랐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근데 내게 준다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버린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 땅에 가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를 보십시오.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이 40년 기간이에요. 그 40년 기간은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럼 30년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젊은 사람들이 태어났지 않아요. 아기로 태어나지고. 그러면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40살이 돼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아이고 엄마 나 10살이 됐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엄마 아빠 나 도저히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 광야에 다니면서 모욕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 와서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 오늘날로 말하자면 PC방에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뭣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 안 돼. 부모를 반항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낙오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서 낙오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을 때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 때마다 그래요. 야, family is most important in this world. 예?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야. 응? 이것이 협력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땅에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오늘날로 얘기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걸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데는 잘못도 책망하고 이것을 교정해야 되고. 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는 모든 일이 경찰이 추적합니다. 그래 말 안 들으면 폭력을 가지고 그걸 제압을 해야 돼요.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서라 그러면 경찰이 서가지고 가만히 이 핸들에 손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 쏴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가 들은지 모르니까 다리를 보고 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들은 언제나요. 미국은 총기의 시대입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총을 벽에다가 쫙 한 대여섯 개 총을 쫙 해놨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인데.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사냥을 하러 가요. 산에. 왜 숲이 많고 이 사람 사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 많고 곰도 나오고 살쾡이도 나오고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진돗개를 키우는데 갑자기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꽁꽁꽁 짖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작은 동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가지고 죽여놨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빨을 입으니까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요. 근데 진돗개가 물어 죽여버렸더라고요. 이런 동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이 총의 세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총기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그러면 이 청소년들 제압하고 부모님들 제압하는데 무조건 경찰이 와서 잘못하면 무조건 수갑을 채워놓고 봅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왜 많이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한 달 전에도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로 귀여운 어린애들이 죽었잖아요. 예? 막 30발, 40발 넣어가지고 자동손총을 가지고 막 들어 갈겨버려요, 그냥. 예. 그러면 이 애들이 성장하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부모가 그 어린애를 어떻게 취급한 줄 알아요? 남남으로 취급해요. 미국은 20살이 딱 되면 19살이 넘어 딱 되게 되면 어른 취급하니까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대학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안 대줘요.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주고 그런 안내만 해주지 직접 돈을 주는 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학생이 딱 되게 되면 아르바이트 자기가 해야 돼요. 돈도 자기가 벌어야 돼요. 정부에다가 장학금 신청도 자기가 해야 돼요. 모든 걸 자기가 해요. 그런 이 자립심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큰 회사의 사장의 아들들은요,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변장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들어가요. 사원으로. 청소일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어 올라가서 나중에 사장 자리에 앉아요. 그 아들이. 이렇게 훈련하는데 이런 훈련을 애들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부모로부터 그 훈련을 순종함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오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그냥 오래 사는 장수하리라 우리말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사느냐. 즐겁게 산다 그 말인데 즐겁게 사는 것은 여기를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살면서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헬라말로 지난번에 했지만은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온 걸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빠진 걸 다시 제가 쓰겠어요. 헬라말에 you가 나와요. 이거는 영어로 well,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잘. You may go with well.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you may go. 네,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you may go well. 그래, 미국 사람들은. 근데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헬라말로 카이가 나와요. 카이가. 그리고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세. 이거 참 거북하네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나가죠. 근데 이게 헬라 말을 자꾸 쓰고 히브리 말을 자꾸 쓰니 이거 외국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요거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에세가 나와요. 에세. 에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mayst be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mayst be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축복을 may God bless you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may가 최상급이니까 만약에 mayst be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주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말은 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는 기간이 아주 오래 살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런 축도가 있잖아요. 이 축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축도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있을지어다 하고 어떤 것이 원어에 가깝냐 그러면 있을지어다가 원어가 가까운데 영어로 번역하면 be with you.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영어로 그러면 the grace of God. 그 다음에
The fellowship, Holy Spirit,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쉽게 말해서 명령으로 되는데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Be careful 그러잖아요. 쉽게 쉬운 영어로. 예? 조심해. 예. Be with you. 너희가 함께 있어라. 명령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축원합니다 하게 되면 축도를 하는 당사자가 목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축도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가 더 성경적이단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어쩌냐 그러면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해. 그런데 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예? 여기요 에세가 있으니까 mayest be long 이 잘 사는 것이 긴 생명과 함께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 요걸 빠졌어요 이걸. 예. 설교할 때.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오래 살지는 못해요 가나안 땅에.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낙오돼버려요. 어디서 죽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오늘 신학으로 들어와서 보자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보십시오. 이거 마약 먹고 술 먹고 계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부모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자식 취급 안 해.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기나 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경찰에 총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19살이 돼서 20살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안정된 생활이 부모는 이렇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다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미국에서 쉽게 말해서 남이 탐내는 직장들이에요. 전문직이 전부 회계사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나사 회사에 대해서 엔지니어로 있지. 하나는 대학에서 강의하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요 걱정. 부모는 왜 걱정이냐?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애들 데니는 어떡하고 뭐 사라는 어떡하고 쌤이는 어떡하고 걱정이요 걱정. 왜? 이상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든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못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부모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게 순종하는 길을 먼저 생각해서 부모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인 강도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자식에게는 절대로 살인 강도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 이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해도 자식들은 뭐예요? 부모보다 오래 살아요. 사고가 나게 되면 병이 들게 되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보다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래 사는 기간 동안에 뭐냐 그러면 인생이 잘 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헬라어 언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아주 불효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들어가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그랬어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미 아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너희들은 부모보다 오래 살아 분명히 오래 살지만은 그걸 잘 되게 살아야지 이것이 나쁘게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은 부모보다 오래된 삶을 살되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이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교육적으로, 어린애들 교육적으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이 성행할 때였어요. 실용주의 교육은 미국의 시카고 유니버시티에 존 두이가 제창한 사람입니다. D가 큰 단어를 써야 돼요. 존 두이 교수가 교육 철학가입니다. 제창하는 것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이었어요. 실용주의 교육은 뭐냐? 윤리 도덕적 교육할 필요가 없다. 왜? 기계 문명이 발달될 때는 기계 문명을 잘 사용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야 잘 살지. 윤리 도덕적 교육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프라그마티즘의 교육론입니다. 물론 철학에서도 실용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실용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실용주의 교육은 뭐냐 그러면 기계 문명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라 하는 것이 실용주의 교육론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이로 말미암아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6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쳐오면서 젊은이들의 3일체가 있었어요. 첫째, 찢어진 청바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통키타.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생맥주. 그리고 장발에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락앤롤, 이 음악을 하는 정식 화음이 될 수 있는 소리의 발성이 아니고 발악을 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전자음악을 내가지고 큰 소리로, 교회 가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전자음악을 막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막 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락앤롤의 이 프라그마티즘의 교육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들어누워요. 애들이. 75년대에 제가 미국 갔지 않아요? 보니까 어디서 위 막 소리가 들려. 그게 빨간불이 나와 있어요. 신호등에. 자동차가 전부 서 있어요. 근데 양쪽 문을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한 1, 2분 동안에 막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가만히 보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엉덩이까지 내려 있어요. 그리고 막 고개를 돌리니까 머리가 흔들거리고,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세수도 안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얼굴이 때가 그냥 막 묻어있는 게 그 차 안에서 봐도 그 표시가 날 정도예요. 그리고 보니까 맨발이요, 맨발. 진짜 맨발의 청춘이에요. 예. 그리고 술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50th 스트리트 5가에 가게 되면요, 칼을 맞고 목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어요, 길거리에. 근데 아무도 손 안 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락앤롤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The Strategy of Satanism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책이 뭔가니 Satanic Bible, 사탄 성경. 이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서 할리우드가 샀어요. 그러니까 Jesus Christ is Satan,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야.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성경, 사탄이 성경이라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이 반문화 운동으로 전환됐어요. New Cultural Movement라 그래요. New 반문화 운동은 반쪽 문화 운동이라는데 문화를 그러면 아니 New가 아니라 이 문화를 이 반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화를 반대하고 그렇게 술 먹고 다녀보세요. 직장이 없지요. 예? 몸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지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도 없지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닉족속이라 그래가지고 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옷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벗고 해변가에 가서 살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 겨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두둑이 하나 뒤집어 쓰고 자면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New Countercultural Movement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다. 도시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래서 반반 문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을 도시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한 노래가 전체는 락앤롤. 그 다음에 랩송. 요새는요, 노래를 하다 보면 한참 노래를 하는 건지 중연부를 하는 건지 무슨 시를 넣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이게 연부를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랩송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것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장에서 그걸 다 샤브리프팅이라 그래요. 젊은 애들이 먹을 것이야죠. 직장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상점에 가서 빵을 훔치는 거예요. 또 먹을 걸 훔치는 거예요. 음료수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잡범들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70년대에 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억제하느냐? 마약은 늘어나가지고 마약과 클린턴 대통령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마약과 전쟁을 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도 마약으로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미국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오니까 모든 군대와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듯이 이 진압작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진압작전에 나온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1년에 40% 이상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올 때는 어떤 이슈를 내걸었냐? 미국의 교육을 개혁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존 두이가 말했던 실용주의 교육이 완전히 망한 교육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존 두이가 그것을 주장했던 가장 절정기가 1960년대인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학교 시작하는 건 기도회를 폐지해버렸어요. 이상해요, 역사는. 마귀가 나와서 들끓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도 도덕과 윤리가 패망해가요. 이상해요, 역사는. 그러니까 그때에 70년대 후반에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복고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사회가 타락하고 너무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너무나 사회가 이 도덕 윤리적 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이슈를 꼭 들고 나온 게 교육론이에요. 심지어는 오바마 때까지도 교육을 훈련에 교육을 시키는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배우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 여파입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실패한 교육을 지금 끌어들여 와가지고 창조적 교육, 칭찬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라. 그런데 존 두이가 말한 것은요, 칭찬의 교육, 창조적 교육을 시키자고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들 연수교육 하는데 제가 강사로 불려가가지고 이 얘기 하는데 교사들이 애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원에 가서 다 배웠어요. 예? 성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공부 시간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예? 자, 미국에 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 이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대학을 안 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했어요. 야, 괜찮아. 칭찬해. You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넌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우리 사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1학년 때 우등상을 받았어요, 애가. 근데 3학년 때 되니까 성적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 학교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여자예요. 뚱뚱한 여자예요. 근데 성생 같질 않아요. 아주 발랄하고 나이가 한 40, 50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얘기하는 것이 교육자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좀 1, 2학년 때 공부도 잘하고 얘가 우등상을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딱이 나서. 그래서 you know what? 그래요. 그래서 내가 you know what? 네. 그 뭐냐? 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기를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의 즐거움. 내가 정색을 딱 하고 성생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티네이저가 안 됐기 때문에 너 교육 심리학을 아느냐? 예? 애들은 12살 되기까지는 애들은 훈련의 교육을 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모이고 부모와 인간관계가 모이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공부의 자세가 뭔가를 바로 가르쳐주는 시기인데 자유를 줘? 교육이 틀렸어. 성생, 내가 교장한테 가서 이 성생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얘기해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PTA라는 게 있습니다. Parents Teachers Association. 왜냐하면 성생과 부모님과의 그 회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안 돼, 내가 이거 참여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연 긴장하더라고요. 1년 동안 애가 엉망이었어요, 엉망.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성생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12살 이전에는 애들을 훈련해야 돼요. 외고, 습득하고, 자세를 갖추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이 인생을 바로 하기 위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때까지는 훈련의 교육이 중심, 암기 교육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어린애가 창조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이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끝도 없어요. 내가 하기 논문 쓰면서 미국의 교육 역사를 쫙 훑어올 때 다시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미국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학교도 안 다니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훈련 없는 교육이 어떻게 교육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흥로 목사님이 육사 출신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 특기교육을 3개월이나 받았어요, 제가요. 말이 그렇지, 특기교육 3개월 한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교관이 와서 말만 한마디만 딱 해도 뭔가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사 4년 동안에 하면서 군대 생활에 모든 필요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장교가 돼서 툭 나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척척척척 일이 되도록 그 4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유방임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애들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청소년 교육을 할 때 다니면서 그 논문 쓰면서 애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전부 해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대학 안 가도 미국을 점령하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잘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You can do it. 너희 할 수 있다. 내가 어저께 두 가지의 아주 한국 사람이 위대하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쓴 노벨 문학상이지만 내가 줄거리만 봤어요. 난 그걸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면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고 이 사람의 사상을 꼭 점검해 봅니다. 근데 요점이 나왔는데 자유주의적 개념이에요. 딱 보니까. 예. 근데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예.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시적 개념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보니까. 예. 인간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자, 노벨 문학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10살 김연아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10살밖에 안 돼요. 근데 비발디랑 엄청 어려운 곡입니다. 예. 로마 공항에서 이걸 멋지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세계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얼굴이 조금 수염이나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게 물었어요. 조그만 어린애가 와서 비발디를 연주할 수 있다니까 너 정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애가 영어를 잘해요. 어린애가 I can do it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수많은 관중들이 놀래가지고 막 함성을 질렀어요. 너무 잘해서. 좋습니다. 근데 걔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인터뷰를 딱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이 연주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한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작은 거지요. 순간적으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남을 위해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미국에서 티네이저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가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내요. 그럼 심사위원이 이렇게 보고 경력도 없네.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없네. 예. 우리 애가 쌤이가 아니 3학년 때부터 유명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그것도 또 5년 걸려서 졸업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시공학도 해야 되고 기계공학도 해야 된대요. 그러지 말고 하나만 해. 아빠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나한테다가 말한 거하고 실제 틀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것을 마이너로서 하나의 you have to have a preparation 하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하나만 잘해가지고 나중에 낙오되면 어떡하겠냐. 그걸 준비해야 된다. 아빠가 평상시에 나한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놓고 도시공학도 해야 되고 기계공학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두 가지를 해야만 되는데 아빠는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아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어려서부터 어린애를 교육을 할 때 교육한 것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걸 깨닫는구나.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이 애 머릿속에 팍 박힌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젊은 애들이 You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뭐 어째 잘 된다.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나와서 사회가 다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전공도 없지, 공부한 것도 없지, 경험도 없지. 입사 시험을 딱 들어가니까 안 돼. 퇴짜나요. 여기 가도 퇴짜, 저기 가도 퇴짜, 전부 퇴짜를 놔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쓴 줄 알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사회에 얼마나 냉정하다는 사회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법치주의로 강하다는 걸 몰라요. 법으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는 수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싸게 총을 살 수 있거든요. 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은행을 터는 거예요. 딱 잡혀가지고 가서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가면서 이 사회가 악하다.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줬다. 미국은 아주 나쁜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다. 사회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오. 식사를 할 때 젊은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난 이쪽 테이블에 앉아있고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계속 앉아서 대통령과 계속 앉아서 국회의원 계속 앉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자기 국회의원,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자기 지방단체장의 도지사가 군수가 잘못해서 자기 직장도 없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자기의 직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어디서부터 훈련되는 100명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100명을 능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훈련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기본훈련 2개월, 특수훈련 3개월 받고 5개월 훈련 받고 나니까 뭐 아무리 깡패들이 10명이 달라들어도 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예? 이 사회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사회는 아주 냉정합니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회가 그런 이 조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오. 화살이 날카로워야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딘 화살은 칼날이 무디게 되면 이걸 벨 수가 없어요.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내가 지금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자식들을 정말로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금실이 좋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부부를 보고 그렇게 흠양을 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우리 애들 보고 목사님은 가정이 그렇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좋겠습니다. 하루도 주일날 안 빠지고 애들이 교회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은 하나도 없지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